엄마와 자녀가 함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묻습니다. 연수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니까 어때? 그때 아이가 엄마 너무 재밌어요. 더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면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마음을 인정해주며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래,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스마트폰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눈도 나빠지고 엄마랑 모래놀이도 하고 블록놀이도 할 시간이 자꾸 줄어들게 되거든. 연수는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싫은데? 라고 대답하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은 그래, 우리 딸도 엄마랑 노는 것이 더 좋구나?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엄마는 우리 연수가 다른 것들도 많이 하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은 딱 2개까지 엄마랑 같이 보고 끄는 걸로 약속할 수 있겠어? 라고 대화를 나누며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미취학의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모가 주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규칙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규칙을 지켰을 때의 보상과 지켜지지 못했을 때의 벌칙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자녀들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보다 규칙을 정하는 데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규칙을 지키는 데 더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스마트폰 사용 예절뿐만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규칙, 스마트폰 사용 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 및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령기 이후의 자녀와 규칙을 정할 때 명심해야 할 6가지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눕니다. 예를 들어, 엄마 생각에는 네가 자주 스마트폰을 하니까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녀의 생각도 들어볼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자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엄마에게 맡긴다든지 친구들에게 자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스마트폰을 하는 것 이외에 하고 싶은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 등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과 자녀가 낸 각자의 의견에 대해 장단점을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가장 좋은 규칙을 찾습니다. 이때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각자의 의견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야기 나누며 최고의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최선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 중 한쪽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최선의 규칙은 서로가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한 것이기에 불만스러운 마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였을 때 혹은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의 보상이나 벌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해진 규칙과 보상 및 벌칙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상기하도록 하며 여섯 번째는 규칙을 준수하기보다는 규칙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부모님과 자녀는 재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와 규칙을 재협상할 경우에는 자녀가 규칙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잘 지켰던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다시 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의향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다시 규칙을 정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처음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6가지 규칙을 바탕으로 학령기 이후의 자녀와 의논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묻습니다. 주민아, 엄마는 주민이가 스마트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지금은 스마트폰 할 때 엄마에게 혼날까봐 눈치 보면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정해서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에 마음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주민이 생각은 어떠니? 이에 자녀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주민이가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은 언제 하면 좋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봐 줌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학교 다녀와서 학원 가기 전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는 그럼 학교 다녀오면 학원 가기까지 1시간 30분이 있잖아. 씻고 간식 먹으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스마트폰을 하고 싶다는 말이니? 라며 자녀의 말을 구체화하여 의견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동의를 했을지라도 그러면 스마트폰 하는 게 재미있어서 학원에 늦거나 그럴까봐 엄마가 걱정이 좀 되는데 주민이 생각은 어때?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할 기회를 줍니다. 맞아, 우리 주민이는 엄마랑 약속을 했으니까 잘 지킬 거라고 믿어. 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믿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일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 자녀에게 묻고 저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엄마랑 한 약속을 안 지키면 학원 다녀와서 수학 문제집 1장 더 풀게요 라고 벌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칙이 정해지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는 정리하여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